전시 경제는 거품이다. 끝없는 거품이다. 러시아 경제는 절망적이다. 생각보다 땅이 넓고 자원이 있으니까 버티는 것 뿐이지 계란 파동, 버터 파동 이런 얘기도 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러시아 국민들이 불만이 많죠. 그러나 그 불만은 뭐냐, 전쟁을 왜 일으켰느냐가 아니라 전쟁을 왜 못 이기느냐. 이게 우리와 국제사회와 러시아인들의 차이인 거예요. 푸틴은 현재까지는 러시아인의 자화상이다. 푸틴이 무한정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에이테킴스 미사일 사거리만 제한 해제만 해줘도 이게 푸틴이 개거품 보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웃긴 전쟁이에요. 푸틴 입장에서 북한은 김정은은 보물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받을 걸 목록에 써놨겠죠. 핵, ICBM, 제일선들할 때 수호의 대열에 첨단한 거고요. 미군 시킨 게 소음계량, 전차 장갑차의 장갑이나 소음계량, 나포의 정밀도, 미사일 정밀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핵심 첨단 기술은 안 줄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북한군 영상들은 제가 보기엔 다 조작 가능성이 높다. 개고기 통조림 같은 경우도 평양의 용성교육에 있는 용성 특수식료 공장에서 만드는데 최고급 간부들 선물용이거나 국제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용이에요. 그걸 인민군이 가져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누렁이 개고기라고 쓰여 있는데 북한에서는 개고기란 말 안 씁니다. 단고기라고 쓰지. 조작 영상 가능성이 커요. 안녕하세요. 뉴스원 시청자 여러분.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으로 있고요.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러시아 경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고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전시 경제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지난해 러시아 경제가 3% 정도 성장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홀로 잘 나간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 경제는 뭐냐면 돈을 긁어 모아서 무기를 생산해서 소모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성장이 아니죠. 3% 성장은 그냥 무기 생산한 거거든요. 이걸 재생산하는 게 아니고 무한정 쏟아붓는 거거든요. 히틀러의 제3제국도 사실 끝없이 어음을 발행했어요. 나중에 이겼으면 이제 다른 점령지에서 재산을 가져다 막았겠죠. 그러나 패망했거든요. 그거 못 갖고. 전시경제는 거품이다. 끝없는 거품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는 절망적이다. 생각보다. 그냥 땅이 넓고 자원이 있으니까 버티는 것 뿐이지 식량도 있고. 그러나 뭐 계란 파동, 버터 파동 이런 얘기도 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불만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건 끝없는 소모전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건 성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기형적인 거죠. 러시아 국민들이 불만이 많죠. 그러나 그 불만은 뭐냐, 전쟁을 왜 일으켰느냐가 아니라 전쟁을 왜 못 이기느냐.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에요. 명분 있는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침략당한 거고 국제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지만 크림반도는 러시아인들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돈바스는 우크라이나한테 학대받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돕는 거다. 이래서 특수군사작전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러시아인들은 아직도 푸틴을 지지하고 있고 상당수가 이 전쟁을 정당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와 국제사회와 러시아인들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푸틴은 현재까지는 러시아인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피로감이 누적되면 이젠 러시아 민심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뒤집어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가 없죠. 푸틴은 침략한 영토를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할 건데, 그럼 침략당한 영토를 인정해 주게 되거든요. 제재 해제를 해주면. 그러니까 제재는 유지된 상태에서 휴전할 가능성, 강제 휴전이 높고, 이 상태가 오래 가면서 아주 오랜 시간 뒤에 평화조약 같은 게 체결되면 그때는 해제가 되지만 강제 휴전 상황에서는 푸틴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 땅은 차지했지만 불법적인 점유를 국제사회가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러시아 국민들이 원하는 이 침략한 확보한 영토의 러시아 편입, 이걸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도 없고 용인해서도 안 되죠. 그럼 국제질서가 무너지니까. 푸틴이 무한정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전쟁을 잘 봐야 되는 게 에이테킴스, 스톰 스칼프 미사일 사거리만 제한 해제만 해줘도 이게 푸틴이 개거품 보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웃긴 전쟁이에요. 같은 무기를 지금 사거리를 못 쓰고 있었는데 그걸 제한만 해줘도 지금 푸틴이 수세에 몰리는 전쟁인데 푸틴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한 발 뒤에서 보면 러시아가 많은 영토를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점령했고 러시아가 전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불안하고 기약 없는 지배다. 그러니 지금 가장 휴전을 하고 싶어하는 건 푸틴이다. 인민군 파병을 받았지만 원래 조기에 투입하려고 했던 푸틴의 전략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상과 다르게 전선 교착 상황에서 후방을 담당할지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나왔던 북한군 영상들은 제가 보기엔 다 조작 가능성이 높다. 개고기 통조림 같은 경우도 북한 일반 주민들은 개고기 통조림을 본 적이 없어요. 간부들도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개고기 통조림이 있긴 있습니다. 평양의 용성교육에 있는 용성 특수식료 공장에서 만드는데 그거는 최고급 간부들 선물용이거나 아니면 선수들, 국제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민군이 가져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누렁이 계곡이라고 써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곡이란 말 안 씁니다. 단곡이라고 쓰지. 조작 영상 가능성이 커요. 부상당한 인민군이 얘기하는 것도 조작 가능성이 크다. 왜냐? 부상당했다는 얘기는 결국 포로로 잡았다는 얘기인데 우크라이나가 제일 원하는 게 인민군 포로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공개한 게 민간단체거든요. 만일에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이 이름은 누구고 어디 소속이고 그리고 공개하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군복을 입고 브라틴 10분까지 유조했다는데 그 큰 인공기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혔다는 영상에 나오는 친구도 머리카락이 시커먼 친구도 폭풍군단은 머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심리전이거나 친우크라이나 단체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 만일에 전타자 같은 경우 있으면 시신들을 우크라이나가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정리해보면 아직 전면적인 대규모 전투에는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다만 북한군 폭풍군단 입장에서 러시아라 하더라도 이건 자유국가에 해당합니다. 놀라운 신천지죠. SNS 있죠. 스마트폰 있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볼 수 있죠. 북한에서는 불가능했던 자유, 그 다음에 급식도 훨씬 낮고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갑자기 묶여있다가 확 풀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을 누르고 있다가 확 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다양한 일탈 가능성은 있다. 지금 김정은의 방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푸틴 입장에서 북한은 김정은은 보물이죠. 뭐든 다 해주려고 하겠죠, 현재로서는. 뭘 주고받을지, 김정은의 방로를 언제 할지 이런 중요한 얘기들이 오고 갔겠죠. 그냥 의전으로만 만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10월 달 기준으로 북한에서 러시아로 간 컨테이너가 2만 개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럼 별게 다 들어있겠죠, 그 안에. 지금 전장에서 야포가 제일 중요해요, 곡사포가. 우크라이나는 155mm, 러시아는 151 쓰거든요. 그래서 사거리가 30-40km 합니다. 이걸 누가 많이 쓰느냐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건 잘 안 보이죠, 포병대리니까. 탱크 부서지고 이런 것만 보이니까. 그러나 이게 제일 전선을 제압하고 있다. 그랬을 때 러시아 152mm 탄약으로 2만 개 컨테이너를 환산하면 1000만 발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러시아가 평균적으로 10,000에서 3만 발 쓰고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3분의 1 정도도 못 쓰는 거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럼 1000만 발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적으로 북한산 탄약에 전쟁을 의존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금 재미가 있죠. 구형 탄약들 보내주고 신형으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있는 무기들 개량하고 지금 최근에 보도된 240mm 방사포 그 다음에 170mm 국산포는 다 서울 불바다 발현의 주역들이에요. 휴전선에서 쏘면 60km니까 이게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사포는 170mm는 50문, 방사포는 20문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가면 40km 사거리, 야포 사거리가 60km로 늘어나죠. 미국이 지하는 하이마스가 80km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게 가면 천군 만마가 간 거다. 이 탄약을 러시아가 생산을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또 북한에서 탄약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원군을 얻은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기들이 북한군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북한군이 이걸 운영하는 병력이 따라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통합해서 중화기와 함께 작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김정은은 지금 다 주고 있다.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받을 걸 목록에 써놨겠죠. 핵, ICBM, 핵추진, 재래식 현대화, 수호위 계열의 첨단 항공기, 미국 20기국의 성능 개량, 전차 장갑차의 장갑이나 성능 개량, 야포의 정밀도, 미사일의 정밀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받을 건 너무 많아요. 뭘 준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핵심 첨단 기술은 안 줄 거다. 중국한테도 러시아가 전투기 엔진 기술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전투기 엔진이 형편없어요, 내구력이. 김정은이 올해 정찰위성을 3번 발사한다고 그랬거든요. 5월달 실패하고 한 번도 못 쐈어요. 쏠 동향도 없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해준다면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안 주고 있다. 그리고 주면 눈에 띈다. 핵심 ICBM 기술을 주게 되면 이게 미국을 쏘는 거니까 미국에 대한 레드라인을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인도에게 러시아가 핵추진 잠수함을 임대해 준 적이 있거든요. 구형 핵추진 잠수함을 북한에게 임대해 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러면 이것도 균형추가 무너지니까 그럼 한국이 또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바로 재래식 전력 현대화다. 이건 눈에 안 보인다. 탱커 장갑차 야포, 그 다음에 잠수함 엔진 성능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슨 평양에 소식이 다 퍼졌고 다들 동요하고 있다.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상황을 정확히 모르거든요. 정확히 어떤 부대가 어느 규모로 갔는지는 아직도 북한 내에서는 알려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파병이 됐다는 얘기는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한군 말고도 유학생 비자로 최근 다량의 북한인들이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참여도 참여지만 노동력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이 두 개가 섞여서 동요는 없다. 그러나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